자, 그럼 앞에 또 강좌 이어서 이번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제 앞에 대선 충당금이란 걸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미리 대선을 예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산이나 부도가 날 거를 대비해서 미리 예상해 놓은 것을 대선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X2년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자, 2000X1년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 이거는 직전, 그리고 이거는 단기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현재죠. 요게 이제 현재 연도예요. 자, 현재 연도. 자, 현재 연도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파산이 있었다 이거죠. 파산이 있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적고 이렇게 적으라고 그랬죠. 차변에는 여기에 대손충당금이라는 걸 적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대손충당금 이렇게 적어야 되고 만약에 대손충당금을 적고도 부족하다면 대손상각비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말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대선충당금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대선충당금이란 말이 어디서 먼저 있어야 되고 이게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이번에 와서 실제로 파산을 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대선충당금이란 돈을 여기에 첫 번째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선충당금이 갑자기 뭐 없었던 건데 갑자기 만들어지고 이러진 않은 거죠. 뭐냐? 직전. 여기를 봐야 돼요. 여기에 자, 직전 12월 31일 날. 자, 12월 31일 날. 그러니까 결산을 하죠, 여러분들. 결산을 12월 31일 날 미리 예측을 해 놔야 돼요. 예상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미리 예를 들어서 매출채권이 있다. 그러면 매출채권을 12월 30일 날, 자, 12월 30일 날 매출채권 잔액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퍼센트, 뭐 1%다 또는 2%다 이렇게 퍼센트를 먼저 곱해 가지고요. 기존에 대손충당금이 있으면 이걸 빼줍니다. 그래서 차변에 대손상각비, 이때도 이제 결산 때도 차변에 대손상각비를 적고요. 요게 중요합니다. 이제 대변에 대손충당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변에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는 거죠. 대변에 미리 여기서 예상을 해놓고 요걸 해놓고 실제로 이제 이게 넘어오는 거죠. 이게 이제 다음 연도로 넘어와서 진짜로 이제 파산을 했다. 그러면 대변에 외상매출금 적고 여기에 대변에 적어놨던 것을 이제 차변에 와서 이제 소멸시켜주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 강좌에서 파산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변에 대선충당금을 적었는데 이 대선충당금을 갑자기 대선충당금이 차변에 오고 그러지는 않는 거죠. 미리 전년도 12월 달에 이런 공식에 의해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선충당금하고 이렇게 대변에다 설정을 해놨다가 정말로 이제 이게 넘어와서 파산했으면 외상매출 없어지고 대선충당금 적고 대손상각비를 적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잘 이해해 두시고요.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조금 전에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 바로 매출채권 잔액 비율법인데, 자, 12월 30일 날 말씀드렸죠. 12월 30일 날 기말 매출채권 잔액에다가 뭐 1% 또는 2% 이런 거를 대손 예상률, 대손 추정률 그럽니다. 그러면 단기에 이게 대손 충당 금액이 되는 거예요. 예상액이 되는 거죠. 근데 기존에 대손 충당 잔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빼주면 양수가 나오면 여러분 보충액으로 이제 추가해 주면 되는 거고 음수가 나오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대손충당 환입이라고 처리를 해달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 보면 기말 결산 시에
매출 채권이 300이에요. 자, 대입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서 공식을 해보면 300만 원이 되겠고, 여기에 2%를 설정한다 그랬으니까 2%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그런데 미리 예측하고 있었던 게 또 3만 원이 있었다. 그러면 자, 300만 원에 2%면 6만 원이 되는 거고요. 6만 원에서 3만 원을 빼면 3만 원이 이제 어때요? 보충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양의 숫자가 나오면 이제 추가로 더 6만 원이 실제로 대손 충당금이 되는 거예요. 2% 곱한 6만 원이 이제 실제 대손 충당금인데 기존에 3만 원이 대손 충당금이 있으니까 추가로 보충을 해서 3만 원을 더 늘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대손 상각비 3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3만 원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재해 주시면 돼요. 이걸 언제 하라고요? 결산 때. 결산 때. 계속 말씀드렸죠? 언제 이걸 예상한다고요? 결산 때. 12월 31일 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300만 원인데, 저기 보세요. 이제 300만 원인데 2%고요. 그리고 8만 원을 뺍니다. 그럼 단기의 대손 충당금은 얼마냐? 6만 원이라는 거죠. 예상을 해야 될 게 6만 원인데 8만 원이 돼 있다는 것은 이거는 과대로 잡은 거죠. 과대 잡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잡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빼보면 음수가 2만 원이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2만 원으로. 그러면 이만큼은 앞에 6만 원에 맞춰주기 위해서 차변의 대손 충당금을 적어주시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 한입이라고 해서 이거를 적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인 경우 금액과 마이너스 금액의 분계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대손상각 금액의 해수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기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가 있고 전기가 있다면 자, 이런 거죠. 전기의 대손 처리한 사례 25를 보면서 바로 이해를 해보죠. 전기의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 그랬어요. 그러면 분계를 해보면 작년에 대변의 외상 매출금 50만 원 하고 처리했고 대손 처리를 했으니까 차변의 대손 충당금 뭐 50만 원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올해 와서 올해 현재 존재 여러분들 올해 와서 이걸 해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일단 자산이 감소된 외상 매출금은 없어졌을 거고 이 대손 충당금만 이제 반대로 가져오는 거죠. 반대로 대변에 있던 것을 차변에 있던 것을 대변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대손 충당금 50만 원에서 얘가 이제 증가가 되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차변에는 현금 50만 원 해가지고 기록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대손상각금액의 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매출채권에 대해서 해수와 또 받지 못하는 대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기타 채권 채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자,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그럼 계약금 주는 사람은 차변의 선급금, 대변의 현금입니다. 계약금을 받는 사람은 차변의 현금, 반대로 대변의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상품이 아닌 자산을 외상으로 했다.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를 팔았다. 자, 이게 오타네요. 자산의 감소입니다. 자산의 감소가 되겠고요. 자산의 감소가 되겠고 차변의 미수금. 자, 왜냐하면 상품이 아닌 걸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미수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기계장치를 샀다고 합니다. 자, 기계장치를 샀으니까 차변의 기계장치 해가지고 여기도 오타가 되겠네요. 자산의 증가입니다. 이게 많이 오타가 있네. 오타가 보입니다. 차변에 있는 것은 자산의 증가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자산의 감소인데.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잘못된 표시들, 이게 아마 표를 만들면서 아마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고쳐주세요. 대변의 현금은 자산의 감소, 차변의 현금은 자산의 증가, 그 다음 기계장치 대변에 있는 것은 자산의 감소, 기계장치가 차변에 있는 것은 자산의 증가, 그리고 미지급이 발생했으니까 부채의 증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전을 빌려주었다라고 했으니까 차변의 단기대금이 자산의 증가이고 여기는 자산의 감소가 되겠고요. 차변의 현금이 자산의 증가인데요. 자, 그 다음에 대변의 단기차입금.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은 단기대여금이 되는 거고 빌려온 사람들은 단기차입금, 부채가 증가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이 가불 했다. 그러면 차변의 임직원 단기채권 해가지고 자산의 증가가 되고 그 다음 대변의 현금에서 자산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사원에게 여비 계산액을 출장비를 지급했다. 앞에서도 우리 공부했었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출장비를 줄 때는 얼마를 지출하고 올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자산의 증가, 가지금, 현금, 자산의 감소 이렇게 하고요. 내용을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현금, 자산의 증가, 가수금, 부채의 증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회계처리 분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십시오. 내가 주식회사 안양에 외상 매출금이 있었어요. 자, 이거는 자산이죠, 여러분들. 자산이 있었는데 얘를 받았어요. 지금 어음으로도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으니까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에서 자산의 감소로 1,500만 원을 적습니다. 자산의 감소로 1,500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약서금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차변에는 받으러움이고 자산의 증가가 되는 거죠. 자산의 증가로 1,000만 원을 적어주시고요.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현금으로 한 다음에 500만 원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의 증가가 되겠죠. 자, 2번입니다. 주식회사 남성의 상품을 매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상품 매출이고 자, 300만 원을 적어주세요. 자, 200만 원은 주식회사 남성이 발행한 당좌수표. 그럼 여기서 주식회사 남성이라 그러면 여기서는 거래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거래처가 발행한 수표로 받았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현금이 되겠죠. 이거는 현금 200만 원 하고 적어주시고 나머지 잔액은 그러면 100만 원이 남는데요. 이거는 거래처가 남성이 발행한 약서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내 어음이 아니라 원래 내 어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음인데 이걸 넘겨받았다는 거니까 받으러움이 돼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 받으러움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역시 자산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내가 기아자동차로부터 화물자동차를 구입을 했다. 자, 구입을 했으니까 차변에 차량 운반구에서 자산의 증가로 500만 원을 기재하고요. 300만 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당좌 예금이 되고 자산의 감소로 300만 원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잔액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그럼 원래 지급어음이죠. 그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랬으니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랬으니까 지급어음인데 여기 차변을 보세요. 차량운반구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상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차량운반구지 상품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미지급금이라는 말로 표현해 줍니다. 미지급금이라고 해서 200만 원을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4번부터 한번 또 풀어보시죠. 4번에 현금 250만 원을 대여하다.
그럼 현금을 빌려주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 250만 원 해서 자산의 감소가 되겠고요. 자, 대금은 약속금을 교부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약속금을 교부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뭐죠? 돈을 빌려주고 어음을 받았다. 그럼 받으럼을 적어야 되는데 여기가 보니까 현금이에요. 상품 매출이 아닙니다. 상품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어음을 받은 거는 무시. 이거는 무시. 그래서 단기 대여금 250만 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거래처의 파산으로 받으럼을 대손 처리하다. 그럼 받으럼을 받을 수 없게 됐네요. 거래처가 파산됐으니까 받으럼을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대변에 받으럼 일단 600만 원을 기록하시고요. 자산이 감소되죠. 왜냐하면 받으럼은 채권이니까 자산인데 대손 처리됐으니까 받을 수 없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받으럼을 600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차변을 적을 때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다. 그러면 예상 금액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1번으로 대손 충당금 400만 원 하고 기록해 주시고요. 나머지 200만 원을 대손 상각비라고 합니다. 자, 6번입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전기에 대손 처리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잠깐 이제 설명드렸었죠. 작년에 대손 충당금 적고 차변에 대손 충당금 적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적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올해 와서 회수를 했단 말이에요. 돌려받았어. 예. 그러니까 전기에 대손 처리되고 단기에 와서 이 돈을 돌려받았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300만 원 하고 자산의 증가로 해주시고요.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 다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못 받을 금액이 증가가 된다는 거죠. 이건 대손 충당금이 증가된다는 것은 못 받을 금액, 회수받지 못할 금액이 증가되니까 결국은 내 채권이 자산이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자, 7번입니다. 기말 결산 시 매출 채권 850. 자, 850에 1%면 8만 5천 원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 대손 충당금 설정액, 예상액이 되는 거죠. 그런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미리 설정한 것이 5만 원이 있었다. 그러면 8만 5천 원에서 5만 원을 빼주면 양수로 플러스로 3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추가로 8만 5천 원이 되어야 되니까 보충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충을 할 때는 차변에 대손상각비 3만 5천 원 이렇게 적고요.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3만 5천 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입니다. 그럼 이건 9만 원이죠. 자, 그런데 잔액이 10만 원 있다. 그러면 9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니까 마이너스 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1% 설정 값이 중요한데요. 9만 원을 설정해야 되는데 기존에 지금 10만 원이 있으므로 만 원이 과대된 거죠. 이거는 과대 신고가 된 거죠. 그럼 만 원을 다시 원위치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 만 원,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환입이다 라고 해서 만 원을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종업원 2대식에 가불 요청이 있어서 이를 승인하고 현금 50만 원을 가불해 주었다. 회사가 종업원에게 가불을 해줬습니다. 그럼 대변의 현금이 50만 원이 없어지겠죠. 없어지고 이런 거를 임직원 단기 채권이다 라고 해서 자산의 증가로 50만 원을 일단 처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돌려받잖아요. 가불에 간 거. 이건 언제 돌려받아요? 급여 나갈 때 빼고 주지 않습니까? 다시 회사로 입금이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산의 증가로 일단 처리한다라는 거죠. 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0번은 급여를 지급한다 그랬습니다. 자, 급여를 지급한다. 그러면 차변에 급여가 되죠. 급여가 350만 원이니까 350만 원 이렇게 하시고요. 좀 전에 가불금 50만 원이 나왔어요. 자, 좀 전에 가불금이 나왔었죠. 자, 이거를 임직원 단기 채권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해서 50만 원을 처리를 합니다. 이거를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고도 하니까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요.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임직원 단기 채권이 우리 KLF 프로그램에는 나옵니다. 임직원 단기 채권. 근데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이걸 똑같은 말을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험에서는 이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고 하라고 표시가 되면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임직원 단기 채권으로 고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천 징수한 거 15만 원과 15만 원이 있군요. 그럼 이거를 이걸 포함해서 건강보험료 28만 원을 공제한 잔액 그랬으니까 이거는 예수금이라고 하고 43만 원 적어야 되겠죠? 예수금이라고 하고 43만 원 적고 나서 나머지는 보통예금입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은 얼마냐? 257만 원이 나갔다. 지출됐다라고 기록하시면 되겠죠? 자, 11번입니다. 직원 조기훈에게 출장을 명하고 여비 계산액. 자, 그럼 출장을 가는데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얼마를 지출하고 올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차변에는 가지급금 50만 원 하고 적어주시고요. 대변에는 현금 50만 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12번 직원 조기훈이 출장 중에 내용을 알 수 없는 송금액 회사로 돈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내용을 지금 아직은 모르겠어요. 자, 어느 통장에 보통예금 계좌로 보내왔다. 그러면 차변에가 보통예금이 되고 400만 원을 기록하고요. 이렇게 내용을 알 수 없는 송금액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수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수금이라고 해서 일단은 당분간은 원인을 알 때까지는 부채의 증가로 우리는 처리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13번입니다. 직원 조기훈이 출장을 다녀왔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주신 가지금이 얼마였었죠? 처음에 준 거는 50만 원 주셨죠? 가지금을. 그래서 자, 일단 차변에 있던 가지금이 이제 대변으로 가겠죠? 그래서 50만 원이었고 근데 정산을 해보니까 숙박이나 식대로 쓴 건 실제로는 얼마나? 54만 원을 쓰셨대요. 그럼 이거를 우리는 여비교통비, 출장비로 지출한 돈을 여비교통비라고 합니다. 그럼 금액이 안 맞네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출장을 갈 때 타간 거는 50만 원을 타갔는데 여비로 사용하신 건 54만 원을 쓰셨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현금으로 회사가 사원이 쓴 돈 4만 원을 내줘야 되겠죠? 현금으로 줍니다. 자, 그 다음 가수금 내역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가수금은 대변에 있었던 거를 차변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가수금으로 가져오시고요. 자, 우리가 가수금으로는 400을 사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게 됐죠. 하나는 외상매출금을 회수했다 그랬으니까 하나는 외상매출금 265만 원. 그 다음에 하나는 주문 계약금이다 그랬으니까 선수금을 적는 거죠. 그래서 선수금 135만 원을 기록해 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처리가 되겠죠.
자, 14번째입니다. 상품을 매입하기로 계약을 했다. 그럼 우리는 계약하는 것은 분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계약금이 중요한 거죠. 자, 계약금을 줬으니까 이때 우리는 이거를 차변에 선급금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선급금 80만원 하시고요. 그럼 돈은 동점 발행. 자, 여러분들 동점은 거래처를 말한다고 했었죠? 거래처를. 그럼 뭐예요? 현금 80만원 이렇게 기록해 줘야 되겠죠? 자, 15번으로 가볼까요? 자, 상품을 매출하기로 하고 이거는 이렇게 이제 지워버리면 되겠죠? 대금 중 계약금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러면 차변에 예금이 증가해야 되니까 보통예금이죠? 100만원이죠. 그 다음 이렇게 계약금을 받는다라는 것은 선수금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선수금 이렇게 합니다. 계약금 받는 걸 선수금이라고 처리해 놓는 겁니다. 자, 16번입니다. 공주에게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자, 이렇게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을 우리는 받을 어음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만기일이 되기 전에 우리은행에서 할인했다. 그럼 이거를 소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받을 어음을 대변으로 가져오죠. 자,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할인료란 걸 100만원을 뺀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를 매출채권 처분 손실 해가지고 100만원을 기록해 주시고 나머지는 당자이입한다 그랬으니까 당자 예금으로 해서 900만원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할인 문제는 16번 문제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요거 잘 하는 거 기억해 놓으세요. 자, 17번도 보세요. 외상 매입금을 지급한다. 그럼 부채를 지급하는 거니까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 돼야 됩니다. 450만원이죠. 이거를 목포로부터 주식회사 목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여기까지가 받을 놈이 되는 거죠. 이거를 배수하고 양도했다. 그럼 넘겨줬다는 얘기죠. 넘겨줬다. 그래서 이거는 얼마나? 대변에 받을 놈은 150만원이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자, 요게 지금 대변에 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외상 채권 채무에 대한 분계 연습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